전셋값을 5% 이하, 그 이하까지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죠.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령안, 이 의결이 됐는데 8월 2일,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상생 임대인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나는 이미 그러기로 했는데 8월 2일이 나중에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시장에 미칠 영향들 알아볼게요. 잠깐경제,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요거 좀 바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필수 요건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도 이 제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상생 임대인에게 거주 요건 중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을 해줬었고요. 공시가격도 9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되고 2년 요건을 다 적용해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같은 경우에도 최소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상생 임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급 확대,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임대차 공급 확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전세 가격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이 제도는 다주택자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주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을 다 매도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1주택이라면 상생 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주 요건에 만족한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인데 세를 주고 사시는 분이라던가 또는 다주택인데 여러 채를 세를 주고 있지만 뭐부터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 제도에 맞춰서 상생 임대를 해놓으시는 편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정책이 나오고 나니까 실제로 다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인데 세를 주고 계시는 분이나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좀 5% 미만 인상해서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다주택자까지 일단 해당은 된다. 근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이게 조건인데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기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요. 기존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새로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상생 임대 조건에 맞춰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신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2년이 또 추가로 지나간 후에 다시 계약 갱신하실 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신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 이분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이후로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생 임대인 주택, 요 해당 요건은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끼고 산 계약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이 집을 취득한 이후에 내가 새로 전세를 주고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임대인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모든 정책들과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고 나서 퇴거하고 새로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냥 이제 이거는 해당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시세대로 전세를 올려받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신규 임차인이 달라진 사람과도 상생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5% 이하로 인상하는 걸 준수하시게 되면 상생 임대인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 과거의 정책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주고 또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세입자가 바뀐다고 해도 종전 계약 대비 5% 이하로만 집세를 올린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네, 직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생 임대로 체결한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 두 가지 모두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계약하셔도 간혹 가다가 조금 짧게 하시기도 하고 조금 늦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정확하게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 2년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임대차 계약의 잔금까지 체결한 계약까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거부터가 아니라 소급 적용을 해주는데 2021년 12월 20일부터 계약한 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올해 중에 임대를 시작하셔도 지금 만약에 신규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직전 임대라고 하더라도 만 2년이 되면 내년 8월이 되겠죠.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체결하시는 계약이 완전히 신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년 후에 상생 임대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계약금이 오갔다는 요 사실만 확인이 되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있잖아요. 예전에 다세대 주택 이렇게도 많이 불렀는데 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이것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서 호별 구분을 하지 않고 한 채로 매매 계약을 하는 주택을 다가구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의 경우에는 호별로 분할 등기한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분할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다세대입니다. 네. 두 가지는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이제 호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생 임대 계약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호별로 양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없기 때문에 호별로 양도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양도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호별로 양도하실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갑자기 다주택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좀 따져보셔야겠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런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최근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하고 얘기가 돼서 원래 월세였는데 전세로 돌리겠다. 이런 경우 좀 복잡한데 이때는 내가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렸다. 어떻게 판정합니까? 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사항에 따라서 산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연 2% 중에 낮은 비율로 계산하는데요. 이 법 자체가 워낙에 월세가 높았던, 금리가 높았던 시대에 적용된 거라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기준금리 더하기 연 2%, 지금은 기준금리가 2.25니까 연 2% 더하면 4.25%가 법에서 정해주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4.25로 곱하기 하셔가지고 연간 금액을 산출하고 12로 나누시면 되는 건데요. 숫자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세 보증금 3억 원짜리 주택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하면서 상생임대 5% 이하를 충족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 월세를 93만 8,500원 이하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요. 월세로 바꾸시게 되면은 월세는 전보다 조금 비싸지는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는 역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인상금도 약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한 50만 원 내고 계신 집이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1억 6,900만 원 이하로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그럼 이거 갭 투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 제도만 놓고 보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신규 집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번에 신규 계약을 주시고 2년 후에 상생임대 이 제도에 맞춰서 보증금을 높이고 나서 매도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온전히 비과세 혜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계속 보시면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이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이런 상생임대 제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에 갭 투자를 하러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봐야 한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에 올해 연말쯤이면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아직 해주셔야 되죠.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